원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절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최근에 본 작품 얘기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작품이요? 뭐. 저는 작품을 본 게 뭐가 있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어떤 영화 작품 같은 건 거의 안 봤고요. 네. 저는 가장 최고의 작품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조카라는 작품을 보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네. 제 어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까지 바뀐 것 같아요. 네. 좀 더 인류애가 뭐 이건 뭐 오늘 작품 이야기 하려는 거랑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네. 제 이야기 먼저 좀 해보면 네. 제 조카가 이제 한 120일 좀 지났습니다. 네. 생후 한 넉 달 정도가 지나서 4개월의 인생. 한 5개월째를 살고 있는데 네. 원호 씨가 잘 아시겠지만 네. 저는 굉장히 외모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비록 그러지 못하지만 네. 예쁜 여성분들을 보면 와 예쁘다라는 찬사를 하고요. 뭐 잘생긴 남자들을 봐도 잘생긴 남자들을 보면 이제 부러워하고요. 네. 내가 걷지 못한 길에 대한 그렇죠. 질시가 있죠. 근데 아이를 보면서 조카를 보면서 저희가 제 눈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마는 무표정한 아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 조카는 굉장히 생글생글 표정이 많은. 웃거나 아니면 되게 펑펑 울거나 이게 네.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표정의 변화가 다양한 사람이 되게 매력적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제 150일짜리한테서 40년 이제 산 인생이 이제 느끼고 있는 배우는 거예요. 네. 외모는 뭐 성형수술로 극복한다 해도 사실 쉬이 극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표정은 우리가 표정이 많은 사람은 매력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남은 인생의 후반기는 네. 좀 다양한 표정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표정이 결국 사람들과의 어떤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다. 맞아요. 네. 좋은 얘기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살면 살수록 표정을 잃어가거든요. 방어적이 되죠. 이렇게 자꾸 표정을 보여주면 내 패를 까는 것 같고, 맞아요. 나라는 사람이 약하게 보일 것 같고, 네. 혹은 쉬워 보일 것 같고, 네. 이런 그 어려움이나 혹은 그 좀 우려에 우리가 봉착하는데 네. 그런 부분 조금 내려놓고 내가 느끼는 부분을 고진감래를 표정으로 좀 잘 드러내고 선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좋겠다. 제가 어느 에피소드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더 커뮤니티 김재섭 네. 슈퍼맨이 슈퍼맨. 당선됐었던 네. 그 녹음하는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김재섭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좀 약점이 첫인상이나 뭐 외모가 조금 강하게 보일 수 있다. 네. 위압감을 준다인데 그러면 이걸 극복하려면 이 사람이 갑자기 키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깨를 괜히 좁히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쵸. 어렵게 만든 몸인데 여기서는 이제 되게 중요한 건 표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치인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했었던 얘기 중에 웃는 낯에 침 뱉으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쵸. 정말로 잘 웃고 그 감정에 충실한 부분을 좀 따라가는 게 네. 물론 성숙한 감정을 다스리는 건 필요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성숙한 태도는 필요하지만 그 표정까지 무표정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좋은 얘기네요. 저는 조카라는 작품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네. 원우 씨는 요새 어떤 작품을 보시나요? 저는 뭐 최근에 꾸준히 작품을 봐왔어요. 최근에 그 장국영 아하. 그 기일에 맞춰서 이번에 이제 극장에서 두 번째 봤는데 패왕별이 디 오리지널 좋은 그 영화죠. 작품 정말 다시 봤는데 다시 너무 좋았고, 페이소스가 있는 작품. 네, 진짜 너무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새삼했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작품으로 되게 잘 알려진 되게 뭐 젊은 거장이라는 별명을 이미 얻었는데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신작 영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좀 묘한 작품이더라고요. 하나 뭐 봤고 그러던 중에 뭐 그다음에 삼체 이런 작품들도 좀 그 책도 읽고 있고 보셨어요? 뭐 이제 그런 중인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어떤 하나의 작품이 눈에 띄었는데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요 시청률 추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급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김수현 씨랑 김지원 씨가 나오는 엄청나죠. 드라마고 그 케미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사랑의 불시착을 쓰신 그 작가님의 이제 신작인 거예요. 극본이 박지은 씨인가요? 네. 이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최고의 지금 우리나라 K 드라마를 이끌고 있는 뭐 최고의 진짜 에이스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 관심이 가더라고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저도 봤어요. 그걸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16부작에서 절반을 넘어가서 지금 뭐 쭉 나가고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은 종영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네. 약간 시간을 내봤는데 이 드라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 드라마의 한 서브라고 장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성별을 바꿨죠. 여자가 재벌이고 남자는 거기에 이렇게 장가 와서 살고 있는 되게 기죽어서 살고 있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드라마가 하고 있는 일종의 응용이라 하면 뭐 이미 결혼을 한 상태로 시작한다는 거. 아, 둘이 이미 부부예요. 네. 부부인데 사랑이 식은 부부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랑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그 감정이라는 게 뭔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짚어가는 작품으로 일단 그 저는 생각이 됐어요. 아하. 그런 걸 가지고 봤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드라마를 본 감상 후기에 이 결론이 의료 개혁으로 끝나거든요. 재밌다. 잘 따라와 주셨으면 네, 좋겠. 네.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잘 따라와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연기들도 너무 잘하고 네. 외모들도 너무 예쁘고 네. 사랑스럽고 그런 작품이거든요. 보고 있으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참 저는 건전하고 밝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작품을 보고 나 직후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작품이 전하고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론 아직까지 종영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걸 기억하게 될까? 이 작품 내용, 이 커플들이 결국에는 재결합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에게 남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남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메시지라는 건 결국에는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라는 메시지가 남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에서 김지원 씨의 매력이 굉장히 큰데 네. 김지원 씨가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끌고 가는 그 매력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네. 이 김지원의 캐릭터 그 홍혜인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매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네. 하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 정신이에요. 영 앤 리치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서 물론 그 재벌가 안에서의 나름대로 질곡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신세계 백화점 정도를 이끌어가는 뭐 1조 클럽을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퀸즈 백화점을 이끌어가는 사장이에요. 엄청난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치열할 정도의 어떤 자기 관리를 하고 이제 그런 상태로 30년 정도를 살아온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게 김지원 씨예요. 네, 그래서 뭐 현실에 누가 좀 그려지네요. 그려지죠. 네. 뭐 이부진도 있고 네. 이서연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어쩌면 현실 속의 그들보다도 더 네. 멋지게 그려지는 거죠. 좀 치열하고 멋있게. 네, 멋있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더 드라마틱하고 김수현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은 거기에서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나게 유치한 드라마이기도 한 거야. 또 되게 그냥 소꿉장난 같은 느낌도 좀 나요. 그래가지고 막 김지원이 그 이제 시골에 사는 그 서울대 법대생을 꼬시려고 헬기를 타고 막 가요. 헬기를 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을 수도 없는 일과 논밭 이런 데다 갑자기 파파파파파 이러면서 판타지네. 해요. 네. 판타지죠. 사랑의 불시착이 그랬듯이. 네. 그들이 근데 그래도 막 그들이 그 헬기 바람 속에서 막 껴안고 이런 걸 보면 또 마음은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홍혜인이라고 하는 혜인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압도적인 부와 젊음과 그 에너지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들이 이제 K 드라마로 이 범위를 확장한다면 혹은 재벌가 드라마로 확장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시청자들에게 남기는 건 뭐냐면 나도 저런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도 저런 미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로 그걸 우리에게 남기고 드라마가 종영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예쁘면 언니야. 돈 많고 멋있으면 형이야. 라고 하는 그 우리 시대의 이 사고방식을 남긴 것들이 네. 그 수많은 K-드라마들의 반복을 그렇죠. 통해서 네. 이게 남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응집시켜 놓은 또 하나의 결과물이다. 그렇죠. 네. 매우 영리하고 매력적으로 잘 응집시켜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가 난리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캄보디아 그렇죠. 어디서 지금 엄청난 효자 수출 상품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한 가지는 일단 너무 좋죠. 쉽게 말해서 뭐 주식도 많이 오르고 좋죠. 뭐 실적이 잘 나오고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한때는 일본 드라마 따라하고 또 한때는 80년대는 또 홍콩 영화들을 따라하고 그들을 보면서 그런 선망을 느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응용을 했잖아요. 그게 네. 다 우리나라가 또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이제 그렇죠. 뭐 더 잘 쓰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나오고 이건데 베트남, 캄보디아가 이거 못 따라잡을까?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네. 언제가 됐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역량을 갖췄을 때에는 당연히 그들도 자국에서의 컨텐츠를 보고 싶겠죠. 그렇죠. 자기 나라 사람들이 네. 배우를 하고 이런 거 보고 싶겠죠.
라고 했을 때는 뭐 영원 불멸하게 남을 수 있는 컨텐츠가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되게 그냥 그 순간에 어떤 휘발되는 그런 대중예술의 하나인 것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대중예술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전 약간 해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즐겨봤지만 네. 너무 좋아하고 약간 사랑할 것 같은 작품이지만 이거는 되게 해로운 도파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는 걸 좋아할 수 있지만 이거 해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나 메시지를 남기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불량식품이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의료개혁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쁘면 착한 거야. 예쁜 애들이 성격도 좋아. 돈 많은 게 착한 거야. 돈 많은 애들이 성격도 좋더라.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든요. 네. 어느 순간. 맞아요. 그 다음에 한 10년 전에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죠. 10억 정도를 줄게. 1년 정도 감옥에 가 있을래? 가겠다고 한 확률이 50%를 넘어간 그렇죠. 게 10년 전이었고 맞아요. 지금은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이런 눈물의 여왕 같은 드라마를 보기 위해 넷플릭스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저 역시 그들의 일부로서 저도 예쁜 거 보면 좋아요.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고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쁜 게 착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쁜 애들이 성격도 좋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되게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저는 가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의료개혁 얘기로 약간 점프를 해볼게요. 지금 의료개혁 뭐 2,000명 의대 정원 문제가 난리잖아요. 대통령의 뭐 정치력 실패다 여러 가지. 왜 의사가 부족할까?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폐교를 한다고 하는데 막상 의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는 사망하는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의사가 부족할까? 결국에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인 것 같아요. 피부과 피부과 성형외과를 하느라고 이런 거예요. 그쪽으로 다 나가니까 그쪽으로 개원을 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이니까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으며 사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무턱대고 많이 뽑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최근에 이영애 씨가 어떤 쇼장에 가서 찍으신 사진을 봤거든요. 이영애 씨가 제가 알기로 올해 나이가 50대세요. 이제 50. 맞아요. 근데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꼭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약간 20대 같은 그런 느낌의 미모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어떤 시간의 그런 그림자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나 그냥 어떤 태양의 그런 활활 타오르는 그런 젊음의 그런 미모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미의식이 지금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영애 씨 같은 부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관리를 했을까를 그렇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가능한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그다음에 연예인으로서는 또 되게 자기 관리를 하겠죠.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자기 관리이기도 하죠. 뭐 경력 관리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연예인들이 우리 사회의 미의식의 어떤 표준을 형성할 때 우리가 이영애를 우리의 롤모델로 설정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하는지 혹은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외모지상주의 문제가 그 외모지상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K-드라마가 있었고 K-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돈이라고 그러니까 돈은 사실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화죠. 어떤 가족들 간의 어떤 유대, 사랑, 뭐 우정 이런 걸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거지. 돈은 그냥 어떤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가치가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설문조사를 돌리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치를 합치고 1등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쵸.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재화가 가치가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K-드라마의 혹은 K-팝의 이런 대중예술 것들로 인해서 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되게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눈물의 여왕을 제가 보면서 우리 사회의 지금 가치관의 일면을 좀 보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물의 여왕이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지만 그 작품을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만들어 온 그 경쟁의 치열함, 그 수많은 어떤 자원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들어 그 대중들의 선호 같은 것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것들로만 뭉쳐져 있지는 않겠구나. 축약하면 시줄과 날줄처럼 아주 촘촘하게 그 문법이 잘 정리돼 있고 대중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요소를 잘 규합해 놓은 드라마가 눈물의 여왕인 건 인정하지만 과연 이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이 가치관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뭐가 남냐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얘기를 아주 쭉 더 길게 인류사로 끌어보면
현대에 이제 방송이 생기면서 네. 혹은 그 이전에 사진이 생기면서 네. 아마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귀결됐었을 네, 겁니다.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치관에 대한 혼란이 있었을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 지상주의로 흘러가는 이 흐름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거스를 수 없는 이 흐름이거든요. 이 네. 거대한 흐름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각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네. 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결과가 사실은 우리는 지금 철학의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정말 이 얘기를 하려고 어떻게 보면 네. 밑밥을 깔 수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중들이 네. 사랑하고 있는 어떤 책, 그 철학자. 철학자에 관한 책을 조금 읽어보고 네. 왜 지금 이런 흐름이 왔는지 네. 아마 원우 씨가 했었던 이야기를 약간은 리바이벌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다음 세대의 철학자는 또 누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해봐야 할지를 저희가 감히 네. 한번 외람되지만 제안해 볼게요. 네. 짚어본다는 건 좀 너무 저희가 좀 오만한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기대해 주셨으면 그리고 네. 저희에게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또 따뜻하게 이게 네. 또 질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를 전달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